지구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들릴 정도로.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아픈 건 알겠는데 아픈 거를 인정하기 싫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구가 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답니다. 제가 정말 몸이 아프다니까요. 그때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고 이 지구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 시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environmental 이슈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개인주의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공과 성취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더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이 와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학의 ESG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서두에 Sustainability, 즉 지구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포용성, Inclusion, 세 번째 투명성, 이 이슈들이 대학들이 이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학이 ESG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우리들의 예지를 모아볼까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혹시 정의해 보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지속 가능성 어떻게 정의를 하실까요?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제가 고려대학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 너무 심플하게 정의를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Ability to sustain,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제반 환경,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줄이자면 미래 유지 가능성,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1972년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인간 활동, 경제, 경영, 기후, 환경, 금융, 국가 정책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도 화두로 CSR,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사회 책임 투자, SRI, 펀드가 늘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1987년 10월에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보고서 출간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회사를 하는데, 그 보고서에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그 데피니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사회와 환경 그리고 경제의 세 가지 이렇게 필러로 구분을 하는 거죠. 세 개의 기둥이 있다. 그러면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대학에서 SDG를 얘기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 개발. 정의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능하면 원문 손상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원문을 그대로 넣었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엄브렐라에 ESG가 들어가는 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여기 데이터 드리븐 ESG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제가 고민이 돼요. ES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어보면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환경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경영 활동이다. 반면에 이것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퍼포먼스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 대한 퍼포먼스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확장하면 대학에 대한 퍼포먼스도 할 수 있겠죠. 두 굿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shared value opportunity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게 기업의 이익, 그리고
환경의 지속성,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의 실적을 매저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거, 비즈니스 원칙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백서에 우리나라의 ESG 금융 규모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31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것은 ESG 투자, ESG 채권 발행, ESG 대출, ESG 금융 상품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도이치뱅크가 뭐라 그랬냐면 ESG 의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2035년 정도 되면 ESG 투자 규모가 160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 자산의 35.9%가 ESG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수의 해외 기관 연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2030년 넘어가면서 학생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거의 한 100%에 육박하는 자산이 ESG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니까 이건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최근에 기사에 보면 뭐 ESG가 거품이다, 이제 가라앉았다 이러는 것도 좀 그런 말들이 사실은 필요한 말이지만 굉장히 그런 걸 얘기할 때 하는 분도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전에 ESG는 매저해야 된다 그랬는데 SDG가 매저가 되거든요. 저희 예를 들자면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 중심 대학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엘스비어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아주 많은 비용을 대고 우리 구성원 전체의 SDG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이 지도 클릭하면은 고려대학교가 전 세계의 주요 기관들과 현재 뭘 하고 있고 SDG 중에 나는 SDG 6번에 물과 관련된 게 좀 궁금한데 클릭하시면 고려대학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SDG 6번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되어 있고요. 항상 우리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정말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대학이 참 많은데 세계 10대 대학이 없잖아요. 20대 대학도 없어요. 그죠?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늘의 주제일 것 같고 한국은 28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SDG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이프 온 랜드가 뭐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마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구의 건강, 육상 생태계, 토양 환경의 건전성, 이 환경이 우리나라의 제반 환경이 객관적인 지수로 평가를 받을 때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우리나라 잘하는 거 노 푸어버티 없죠. 밥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로 헝거, 웰빙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고 퀄리티 에듀케이션 너무 잘하죠. 거의 다 대학 가죠 지금. 중고등학교 거의 다 가고. 우리나라가 28인데 저기 지금 그 에버리지 퍼포먼스 바이 SDG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 밑에서 제일 못하는 게 14, 15번이에요. 물론 13번 클라이밋 액션도 좋지 않았는데 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거에 하나의 엄브렐라 안에 ESG가 E와 S와 G의 필라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SDG가 들어가는 건데요. 내가 예전에 했던 연구들이 도대체 SDG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이게 ESG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아서 관련된 타 학문에 있는 고대 교수님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연구를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고 이게 남긴 하는데 전통적인 학과는 지금 주요 대학에서는 다 없어져요. 국제 기구가 있고 ESG를 측정하거나 공시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TCFD, CDP, GRI 그리고 지금 SK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밸류 리포팅 파운데이션 그리고 투자 책임이나 원칙을 제안하는 기구가 있어요.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 PRI, UNEP, FI 같은 거. UNEP의 파이낸스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TNFD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 OECD에서 발간한 ESG 인베스팅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 보시면은 투자 보고서인데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필라에 대한 점수 간의 상관 계수가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레피니티브, OECD 캘큘레이션이 들어갔는데 하나 회사 빼고 다른 하나 회사는 리그레이션이 0.1이는 건 상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철학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그 평가사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 그리고 그 평가사가 똑같은 매트릭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고유의 철학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내가 예를 들자면 투자자로서 ESG 프리퍼런스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학에서는 크로스 바운더리 멀티 디스플리너리 맥락을 강조를 하지만 이제는 이미 그렇게 된 거고요. 고려대학교의 강점인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수들이 학생분들하고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대학의 ESG를 어떻게 가야 되죠? 그걸 알고 싶으면 학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고려대학교 재단 이해관계자가 고려대학교가 앞으로 가지는 리스크가 뭔지, 고려대학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설문조사와 방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고대가 거대 기업이다. 대학이나 어떤 단체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빙랩 스타일의 연구들을 리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하는 거죠. 대학이 가야 되는 길은 바로 그런 사회 문제를 기업과 함께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MIT, 스탠포드, 하버드에서 최근에 관련된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다학제적인 초융합의 어떤 그런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펀딩이요. 뭐 1억 기부, 10억 기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스탠포드 서스테이너빌리티 스쿨에 얼마 기부 들어온지 아세요? 1조 5천억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면은 가장 큰 이니셔티브가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 앤 인바이러먼트. 경영대학인데 환경을 공부하고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고 경영과 같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융합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필수적인 사업에서 지금은 비즈니스 애즈 바이탈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대학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학은 뭘 해야 되죠? 바텀 투 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텀 투 탑 하려면은 대학이 바텀의 메이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사회 전반의 기조를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보이스를 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종합대학으로서 고려대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대가 학부 때부터 목요다 보니까 학교에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어 지나가면 막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고대가 경쟁성, 지속성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대학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돼서 올렸고, 스탠포드 스쿨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지금 이런 학과들이 생겨요.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받아서 스탠포드 역사상 70년 만에 새로운 단과대학을 만들면서 인문사회, 경영, 토목 학과들이 융합돼서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데, 저희가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지금 21세기의 어젠다입니다. 저희는 이미 20세기에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아까 마동훈 교수님께서 지구가 아파요 그랬는데 지금 지구가 아파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첫 번째 지구가 아파요 하는 사인이었어요. 저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 남극의 성층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는 이제 중국을 많이 탓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도시에 집중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도시에 집중된 오염 문제가 사실은 기후 변화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온실기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오염 물질이 단수명 기후변화 유발 물질로 정의가 되고 이게 굉장히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현재는 이런 기후가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 종다양성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의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그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의 문제로 정의의 도메인의 핵심으로 그렇게 지금 자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렇게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모르고는 이제 이런 정의의 문제를 저희가 디스커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오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저희는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거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를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 실천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려대학교에서 당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실행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ESG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언론에 소개된 것은 재작년 10월경부터 같아요. 재작년 10월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일이 없었어요. 별일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대선이 그 무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ESG를 본질적으로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은 기업마다 성격은 다르지만은 큰 돈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크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주식 시장에서 주가 관리를 굉장히 세게 해야 되는 기업일수록 신경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죠. 왜냐? 아까 우리 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ESG를 가지고 움직이는 펀드들이 그 대규모 투자사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다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락 같으면은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를 지금 움직여요. 1경 3천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렵지만은 넘버 원이 그렇죠. ESG는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로 보자면은 사실은 투자하는 회사들이, 투자 자본가들은 무엇을 볼까요? 실제로 보는 것은 내가 투자한 돈이 나중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이 망한 곳에 투자한 것은 아닐까? 망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미래의 새로운 휘발유를 대체하는 배터리, 전기차의 어떤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배터리 쪽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엄청나게 크게 투자하죠. 배터리 투자한다라고 하면 자본시장은 돈 빌려줘요. 투자를 많이 해줘요. 휘발유 정제 시설을 키우겠습니다 하면 별로 투자가 안 들어와요. SK 그 지오센트릭이라고 종합화학을 이름을 바꿨죠. 지오센트릭. 지오센트릭은 뭐 하는 회사냐? 거기서 예를 들어서 PPE 뭐 이런 이제 그 플라스틱 원료, 화학 원료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선언을 했어요. 자본시장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죠. 미래도 살펴보고 쉽게 말해서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보기에 정책의 변화가 어떤가,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가 어떠한가 볼 수밖에 없죠. 정책이 점점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세게 페널티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탄소 많이 배출하는 곳일수록 나중에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S 분야에서 저희 회사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다양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 생각을 하고 획일적 인적 구성을 가지고 그러한 것은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똑똑한 좋은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회사라고 평가된다. 퍼버넌스, 아무리 돈 많이 제대로 벌더라도 최종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인 룰에 의해 가지고 투자한 곳에 배당을 제대로 해주고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내가 투자한 돈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제4차 산업혁명은 IT 혁명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혁명일 수도 있고 물질의 혁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이미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명, 그러한 실천도 있고 R&D도 있고 교육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 중요하고요. 그 시작되는 게임에서 고려대학교가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이제 폴리네이션을 해서 이 무브먼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서 이거를 주도하느냐도 사실 실리적인 문제거든요. ESG는 사이언스도 있고 소셜도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policy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들을 워크포스에 넣을 수도 있고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떤 디그리를 줄 수 있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그리가 될런지 이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사람의 성공한 학자로서 거쳐온 길이 소셜 사이언스, 이코노믹, 스탯에서부터 폴리틱스에서 엔지니어링까지 하셨잖아요.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게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인스티튜트가 있어야 돼요. MIT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왜 성공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스티튜트 프로페서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17가지 SDG 중에 고려대학이 가장 잘하는 SDG가 에너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들 SDG에 이미 데이터에 기반해서 묶이는 다학제적인 분들을 학교에서 묶어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는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굉장히 큰 펀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학교 입장에서 답변을 잠깐 간단하게 해보면 저희 학교 위원회가 있고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기획위원회에서 저는 사회과학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째 계속 논의를 했었고 이번에 학예 워크숍에서도 그 주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다시 재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제 ESG 같은 경우는 저희 그린스쿨이 있기 때문에 학부는 당분간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융합 전문 대학원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교수들을 겸임 발령을 내서 지금의 학과를 벗어나서 일단은 융합 전문 대학원 방식으로 조금 더 합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실은 제도적으로 풀어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그런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은 항상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하지만 모든 그런 학교의 그런 어떤 그 포커스가 학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그 학부생을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학원 레벨의 그 두 개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먼저 잘 돼야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삼라만상 전부일 가능성도 높아요. 회사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회사는 그 범위 안에서 빠져나가는 건 없어요. 모든 부서가 다 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담 부서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ESG 이전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이전 시대의 좀 올드 패러다임의 담론이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문화의 문제인데 굉장히 유연하게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환경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inquiry based 된 learning 혹은 research 그다음에 problem based 된 learning 혹은 research 문제가 무엇인가가 분명하다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비본질적일 수 있는데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학과가 갑자기 없어지고 전공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니 사실은 뭐 에너지의 문제, 물의 문제, 기타 등등 다양한 여기 나오는 SDG 17개의 주제들이 됐건 ESG의 주제가 됐건
별도의 클러스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클러스터에서 어느 학과에 있건 경영, 경제, 미디어, 환경, 에너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 인콰이어를 중심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모였다 헤어지는 이런 좀 유연한 조직이 필요한데 아마 전 ESG를 접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서도 이 사회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또 환경적인 거의 그 연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ESG를 보면 저는 사실 그 연계성이 어떤지 조금 모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대학에서 팀티칭도 들어가 보고 MBA 과목을 비즈니스 앤 인바이러먼트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제 개설도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만든 강의 커리큘럼이 이제 비즈니스와 환경인데요. 이게 이제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중에 예를 들면 환경을 구성하는 토양, 교수님 하시는 물, 정책, 대기,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딜리버리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기존과는 아주 많은 다른 언어를 써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로의 언어는 다른데 그 임플리케이션은 같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래서 우리가 ESG를 할 때도 저는 제 강의 커리큘럼에 뭐라고 돼 있냐면 ESG와 함께 UN의 SDG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함께 이해하고 그 정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 교수님 말씀대로 problem based, problem solving, project based 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ESG의 연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미국에서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마이크로 포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도시 내에서 작은 포리스트를 만들어서 CO2를 매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와 해야 되냐? 얼번 플래너하고 해야 돼요. 얼번 플래닝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수주는 누구셨냐면 시티 메이어였어요. 주지사였어요. 주지사가 우리는 마이크로 포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파크가 없고 레크레이셔널 어퍼튜니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해야 되냐? 정말 E가 있었고 왜냐면 우리는 CO2 플럭스를 매저했고 소일 토양 퀄리티를 받고 S도 있었고요. Social discrepancy, biased economic distribution 그리고 governance도 있었어요. City가 involved 돼서 transparent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대학이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는 인콰이어리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의 그 아이디어들을 사실은 기업이 협력해야 되는 접점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계약학과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계약 연구와 계약 교육과 뭐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스테이너블한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리턴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그런 소사이어티, 즉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임은 우리 오늘 다 같이 확인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학은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본격적인 도전을 해야 될지 대학 내부에서 대학과 기업의 서로 협력 관계, 결국 화두는 협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5차 포럼 대학의 ESG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 또 함께 해 주신 분들 유튜브에서 함께 해 주신 분들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